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이며 성실함이 제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여성입니다. 성실함 덕분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와서 착한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려가며 2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차곡차곡 모든 것을 꾸준히 쌓아왔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서 제 삶이 얼마든지 사소하고 미미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제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자아내고 그것을 무시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이에게도 알리고 싶었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원칙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연을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썼습니다.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어떤 결말을 가져왔는지 여러분도 이미 알아챈 것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2년 전 동서를 처음 만나고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시댁에 가는 것을 남편보다 훨씬 더 좋아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시부모님부터 남편, 그리고 서방님까지 모두 성격이 정말 비슷했거든요. 갈등과 싸움을 유독 싫어하는 분들이었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황을 좋게 해결하는 쪽을 택하는 편이었죠. 또한 말 한마디로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 줄 아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인사를 갔을 때 돈 한 푼 없이 무작정 일단 살아보겠다고 사고를 치듯이 말하는데도 그 모습을 흠모하시면서 우리만 좋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찬성하셨죠. 서방님도 저를 형수라고 부르면서 너무 잘 따르셨고, 그리고 그날 당연히 반대할 줄 알았던 두 분의 반응에 저도 모르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은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처음엔 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일찍 시작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어. 원래 너희들을 다루는 게 더 힘든 법이란다. 모르는 것도 많고 모든 게 처음이니까 앞으로 좋은 날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겠지만 그때마다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지내면 돼. 부부관계는 직관이라고 편하다고 해도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야. 늘 서로 존중하고 그럼 좋은 친구가 생긴다고 하죠. 생각해, 평생 같이 가는 둘도 없는 친구지. 허허, 그래도 더 가까울수록 더 조심스러워야 해. 귀히 대해야 하는 법이야? 아, 그럼 엄마, 아빠, 우리 둘 허락해 주신다고요? 정말요? 아, 아직 우리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해서 당연히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허락하고 말고 돈은 이제부터 벌면 되지. 젊음이 그래서 좋은 거 아니냐? 같이 열심히 모으면 돼. 하나씩 늘려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이,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건 이것뿐이야. 사이 좋게 있어야지. 그래, 서로 존중하며 이쁘게 잘 살아봐. 감사합니다. 사이를 좋게 유지하며 열심히 잘 살 것입니다. 아이고, 목소리만 들어도 잘 살 것이에요. 씩씩해서. 좋네. 그때 더 믿기 힘들었던 것이 아들 둘을 키운 부모님으로서 답지 않더라고요. 왜? 옛날 사람들은 딸보다 아들에 대한 기대가 더 컸죠. 그러나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라고만 하는데 조금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혹시나 어른이 되어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두려움을 많이 느꼈는데도 변함없이 제게 예쁘게 대해주시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덕분에 시댁에 갈 때마다 사랑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무 조건 없이 밥 잘 먹고 씩씩해하다고 해서 편견 없이 대해주시는 것에 대해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혼 초반에 월세만 남짓한 작은 아파트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두 분이 항상 잘 될 것이라는 응원을 해주셔서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30평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설비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업체를 세워서 직원 10명을 고용한 채 사장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못 선택했을 때에 대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놓겠다고 맨 자격증도 취득하고 여기저기 배우러 다녔더니 딱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나갔어요. 고객들도 친절하게 응대하는 남편 덕분에 추천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딱 좋은 시점에 그를 만나기를 바랐던 때에 동서가 시집에 왔을 때부터 모든 것이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동서의 인상은 좋지 않았어요. 그날 남편이 외출하고 저녁을 맞춰와서 예정대로 차리던 것을 그저 훑어보면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모르게 남편 대신 말했지요. 미안해요. 오늘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격식 차리고 조금 더 차려 입었어야 했겠네요. 하는데 우리 남편이 오늘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어요. 아, 이해해 주세요. 아네, 근데 시간까지 일하세요. 그게 일이 있을 때 몰려있고 그래요. 그래도 벌 때 벌어야죠. 얼른 와서 앉아 고생했다. 간마 왔으니 됐다. 인사는 서로들 했지? 얘가 우리 집 장남이에요. 이제 우리 식구가 다 모였네? 우리 형 이러다가 부자 되겠어. 아주 볼 때마다 바빠야. 야 바빠야. 지금의 애도 둘이나 크고 있는데. 그리고 형이 잘 되면 설마 내가 혼자 잘 살겠냐? 그러니까 이 형님 잘 모시는 게 좋을 거다. 한가해지면 너한테도 안 좋아. 아이, 그래서 내가 영양제 사줬잖아. 돈 많이 벌라고 그렇게. 한참 서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평소처럼 안부도 추구받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가 우리 남편을 보더니 코를 막으며 이러네요. 죄송한데 발이라도 씻고 오시면 안 될까요? 아무도 엄격한 분위기에 묘하게 당황한 우리 남편은 급히 발을 감췄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난 냄새에 예민해서. 손도 씻고 드시려는데 굳이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돌려서 하지도 않고 하는 동서가 나는 너무 얄밉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당황해서 밥을 먹던 수저를 내려놓고 화장실로 튀어들어가 수분을 싹쓸이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은 동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는데 결국 아이 사람 성격이 되게 솔직하고 앞뒤가 아주 똑같은 사람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초반에는 나도 조금 놀랐지만 지내다 보니 성격이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하고는 싸워도 금방 풀리고 남는 게 없어요. 제가 할 말은 하고 사자는 주의라서요. 그래도 뒤에서 욕은 안 해요. 그래, 뭐 사람이 솔직한 게 좋지. 그래도 너무 솔직한 건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조심해야지. 나는 아직도 우리 집 사람 앞에서 욕 한마디 해본 적이 없다. 내로는 할 말 잠을 줄 아는 것도 필요한 거야? 저는 과외를 깎으며 거실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남편에게 한 말이 걸렸는지 시아버지도 동서에게 친구하듯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말에 경직된 분위기가 되자 저는 접시를 들고 나가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한마디를 던졌어요. 동서 성격이 정말 시원시원한 모양이네요. 라고. 부러움을 느끼는 성격이지만 아니에요. 그건 솔직한 것과는 다른 면이에요. 나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왜냐면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주로 그런 말은 여자가 성격이 단단하고 예쁘게 돈을 쓰면서 허세 부리고 그런 사람에게 시원하다고 말하지 않나요? 칭찬하는 척하면서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비슷한 것을 보면서도 모아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머리에 나오고 순진하기만 한 서방님과는 정말로 딴판인 사람이었죠. 남편은 당황한 나의 모습을 보더니 애써 뒷수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게 아닌 모양이네요. 근데 절대로 나쁜 의도로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소극적인 면이 있어서요. 시원시원하고 그런 사람 되는 게 좋아하십니다. 칭찬해 주신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럼 다행하고요. 그러다가 동선이 시댁에 인사 온 사람이 대놓고 품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렇게 재미없는 프로그램은 잘 안 보는데 어머님도 TV 다른 채널로 바꾸세요. 제가 바꿔드릴까요? 그게 한 달에 얼마나 나오면 영화도 다 보고 재미있는 것이 많은데요. 아유, 우리는 늙어서 그런 거 보더라도 잘 몰라. 그나저나 피곤한 모양이네.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오늘 다 모여서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이만 헤어지고 다음에 또 한 번 모이는 걸로 합시다. 너도 일하고 와서 피곤하겠죠? 어서 쉬세요. 그럼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는 밖에서 안녕히 가세요. 모실게요. 오늘 내가 음식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입맛에 맞았을지 모르겠네요. 먹을 만한 음식은 아니었어요. 아, 근데 살짝 어머니의 간이 세긴 쓰더라고요. 아이고, 미안하네요. 다음에는 좀 심심하게 만들마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딱 좋았어요. 간이 그 정도는 되어야 마실 거라고요. 저는 일부러 어머니 편을 들면서 동서를 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한마디 안 하고 본인이 할 말만 어머니께 하더라고요. 아, 어머니, 그리고 나중에 정말 제대로 된 음식으로 대접할게요. 어머님과 아버님도 고급스러운 식당에 가시고 하셔야 해요. 며느리도 생겼는데, 아이고, 사람이 고급 일식점 일해서 그런지 좋은데 정말 많이 알아요. 앞으로 그런 건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제가 미식가라 그런 건 자신합니다. 어차피 형님은 찾아봐도 잘 모를 것 같아서 형님도 다니시는 것 같지도 않고요. 제가 거기서 나와야 하나요? 아이고, 괜찮아. 말이라도 고마워. 안 그래도 되는데 어색하게 헤어지고 나와서 남편과 서방님이 차를 타고 오는 사이 동서와 저는 둘이 서서 이야기할 시간이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이대로 헤어지는 게 더 좋을지 고민하던 참에 그래도 앞으로 계속 볼 일이 있기도 하고 형님으로 할 말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서는 솔직한 성격인 걸 알겠는데 아까 보니 어른들 앞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내가 형님이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요. 그래도 하루라도 더 먼저 시집와서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려주자면 우리 시부모님이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묻고 오로지 좋게 지내라는 말만 당부했던 분이에요. 그건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오늘 그랬거든요. 같은 여자인데도 형님하고 할 말이 딱히 없더라고요. 원래 물어볼 필요도 없이 딱 보면 어떻게 사는지,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그렇단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순간 솔직하게 말하지 말라고 그 입을 확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동서는 솔직한 거랑 경우가 없는 것의 차이를 모르는 것처럼 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의견을 묻는가 싶더니 1초 만에 자기 멋대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가더군요. 내가 보기엔 형님도 그러는데 저랑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지도 않고 비천 집안에서 자란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옷 입는 것만 봐도 여자끼리 서로 수준이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수준이라도 사람은 대화를 해봐야 알죠. 겉모습만 보는 건데 그거 아세요? 꼭 겉모습만 투자 못하는 사람들이 내면을 따지고 그러는 거라고요? 형님도 그런 편이세요? 아, 혹시 그럼 형님은 오늘 저를 만난다고 대충 차려입고 오신 건가요? 어머, 죄송해요. 아, 저는 집에서 입는 잠옷 그냥 입고 편하게 온 줄 알았어요. 잠옷이라는 말은 좀 그리지 않아요. 오늘은 어머니가 집에서 편하게 보는 자리라고 해서 그렇게 왔어요. 내가 인사만 하고 밥만 먹고 갈 것도 아니라고 해서요. 저녁 준비도 어머니도 와서 같이 할게요. 생각으로 오셨나 봐요. 아까 보고 그렇게 말하셨죠. 그러시겠다면 근데 저는 아무리 편안하게 입고 온다 해도 그 정도는 안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점에서 VIP 관리하고 알아주는 부잣집 사람들만 상대해서 잘 사는 사람이 편안하게 입을 때 어떻게 입는지 다 알거든요. 아,
내가 격식 없이 입고 갚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차피 가족이 되면 다 알게 될 텐데 애써 숨길 필요 없어요. 뭐라고요? 왜 반말이세요? 아직 식장에 들어가기 전인데 저한테 벌써 형님 노릇을 하려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예의를 지켜야죠. 오늘 첫인사 온 건데 벌써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시면 곤란해요. 아, 저기 차원이 가볼게요. 또 봬요. 고기만 까딱. 인사하고 뛰어들었을 때 기가 막혔어요. 말을 할수록 열정이 번져나가더군요. 한겨울인데 코트를 확 벗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동서는 사람들을 열받게 했지만 선수님이었어요. 게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도 있었어요. 전문가였던 서방님께서 가서 결혼을 뜯어내고 싶다는 심정이었어요. 부부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끌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인성의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을지 걱정되고 그날 남편이 돌아와서 한숨을 내쉬며 큰일이다. 큰일이야. 아이야, 어떻게 그런 여자를 했다. 아까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역시 표정이 안 좋으셨는데 웃는 것도 못 보였고 말씀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대화 주제가 없으셨어. 그나저나 당신도 아까 불안했던 것 같았지만 숨고 싶다는 듯이 얼버무리셨고요. 솔직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분은 처음이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분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섭더라고. 나도 그렇게 느끼더라고. 독단적인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아, 제가 솔직히 어머니가 애를 쓰고 준비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놀랐어. 그러게, 그 말하는 건 보기 희한해 보였으니까요. 그러다가 당신 차를 가져오는 동안 한마디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러는 도중에 그 말이 듣기 싫어 의지했어. 그러니 뭔가를 말하려고 했더니 씁니다가 말이 안 먹혔네. 왜 그랬는지, 아니 왜 그런지 물었어. 당신까지도 왜 이렇게 그랬는지 물어보겠어. 아유, 아니야. 제가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을 한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럴지. 서방님이 결혼할 분이 필요하다는데 서방님의 얼굴을 보니 너무 좋아하는 표정이 나타났어요. 아이 나도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푹 빠져서는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그런데 난 우리 부모님이 더 걱정이에요. 결혼에 반대하고 싶은 내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계속 참고 불편해도 견딜 테니까 마음이야. 아, 온 가족이 눈치를 살피고 있어요. 우리가 동서를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서방님이 좋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동서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계속 문제로 삼는다면 동서에 대한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나 서방님 말로는 앞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솔직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니 초반에 적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믿고서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또 반복되거나 남편이나 나를 또 무시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그때 제대로 따끔하게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정식으로 서방과 결혼한 후에는 동선이 날로 더 버릇없는 태도가 심해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가족 간의 싸움이 나지 않게 잘 지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기에 번번이 동선의 말에 참고 넘어가는 눈치였어요. 또한 마다 분위기가 싸해질 때마다 서방까지 나서서 동선 편을 들다니 동선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고 무서울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둘이만 있을 때는 동선이 더 너무 많은 만행을 펼쳐냈습니다. 형님, 내일 집에 잠깐 오실래요? 왜 갑자기 겨울 옷을 정리하고 있는데 버릴 것이 있어서 형님한테 부탁하려고요. 저 목적으로 해주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한두 번 입고 버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비싼 브랜드라서 아마 형님은 돈을 주고 사기 힘든 거예요. 괜찮아요. 나는 이미 있는 옷만 입어서 왜 그런 걸 나한테 버릴 후회할 거라 생각해요. 마음이 바뀌기 전에 가져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아,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지는 동서가 모르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런 말하는 동서를 솔직하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보기에 뭐든지 멋대로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가 없다면 입으려면 얼마든지 살 수도 있겠네요. 내가 입는 옷이 어떤 브랜드인지 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필요 없거든요. 동서도 나중에 애 나온다면 비싼 옷 한 벌 사는 것보다 우리 함께 뭘 해보는 것이 나아요?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더 많은 거야? 싸고 편한 옷을 입고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해지다. 엄마들이 다 그렇지? 어느 어머니가 그래요? 너무 많아. 저는 아이를 낳고 더 관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애들 생각해서 더 신경 써주는 멋진 엄마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설마 형님이 무음 나온 바지를 입고 유치원에 데리러 가는 건 아니겠지요. 아이들을 생각해야 해요. 요새 아이들은 똑똑해서 다 알아요. 동서가 옷을 입는 것까지 안 알려줘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주세요. 제가 꼭 말을 해야 해요. 제 깊은 뜻을 왜 모르시겠어요? 오빠에게 드리는 거야? 아니에요. 그럼 왜 받는데 그걸 중고로 팔아서 몇 푼이라도 돈을 벌겠다고 형님께 버리는 거라고요? 여름과 겨울에도 옷장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에어컨과 보일러가 없으면 손가락을 빨아야 한다는데 양육비 하나 받기도 쉽지 않겠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시라는데 누가 그렇게 말하나요? 손가락을 받다니 누가 그렇게 말씀하나요? 아니요, 그건 딱 보면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작년 결혼 기념일 때 그분에게 차를 선물했던 건 아시나요? 그 돈은 다 어디서 얻었겠어요? 여유 있으니까 선물을 주는 거지. 서로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하게 보이는데 그걸 누가 말했나요? 그래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동서 얼굴이 어떻게 된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런 어색한 소리를 하니까 동서라고요. 그 눈빛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진짜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저는 형님 대신 형님으로 부르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도 좋은 거 하나 더 받고 싶으면 가만히 계시거나 아셨다고요. 안 받을 거라며 아무것도 그리고 동서도 안 가려서 하는 말을 내가 왜 가려서 해? 근데 비싼 차를 사고 옷을 입던 나는 동서한테 키가 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은 말이야 품격이 나오는 법이거든. 어머, 누가 누구한테 하고 있는 소리인가요? 나도 주변에 잘 사는 친구가 있거든. 걔는 이런 티 하나도 안 내더라. 브랜드 보이는 것도 안 입지? 쪽 팔린다고 하더라고. 근데 동서는 내 앞에서 기회만 되면 잘난 척을 한다. 꼭 없이 산 사람처럼 뭐라고요? 없이 산 사람이 저한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 나도 솔직하게 말한 건데 뒤에서 욕할 거 앞에서 하는 게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건 모두 동서로부터 배운 것이야. 동서는 항상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자신이 당하면 기분이 정말 얄궂아. 나보다는 더 나은 사람으로 행동했으면 좋겠어. 그날은 동서도 내 말에 반박할 말이 없었어.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 그래도 전에 받았던 한 방을 이렇게나마 갚아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정말 고소했었어. 그런데 그날의 일이 있고 얼마 후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휴, 어떻게 해야 할까? 어제 일이 있어서 연락을 받았을 때 그 재수 씨가 다닌다는 일식집에 바로 반한 것을 보니 정말 세상이 얼마나 작은지 알았어. 근데 문제는 이 가게를 마치면 거기에서도 하게 될 것 같아. 서로 친해지기로 해버려서. 지내는지 하는 김에 같이 봐달라고 하더니 제주시 가게도 들어가서 견적도 내고 왔는데 서로 마주치진 않았는데 괜히 이러다가 나중에 불편해지는 거 아닐까 모르겠더라고. 근데 거기 집에 있니? 사람 참 좋더라. 본인도 한때 막노동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다면서 나한테 고생 많다고 그렇게 잘해주더라고. 아, 오늘 포장까지 해서 못 사준다는 걸 내가 안 받고 왔어. 잘했어. 정말 좋은 분이네. 우리가 가서 한번 먹어야겠다.
조만간 술자리 한번 하자 그러더라고. 전부 남자 사장님이라 변해. 근데 여보 일은 일이잖아. 사람도 그렇게 좋다면서 돈과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그 일 동서가 주는 것도 아니잖아. 신경 쓰는 게 더 이상해. 그래도 워낙 사람이 별로 말이지. 그거 할 말 안 할 말 앞에서. 그렇지만 내가 해도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미리 물어봐야 하는 것도 하나 있고 머리가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야 한 일이라고 생각해보고 지배자가 당신에게 맡긴 일이라면서 혹시라도 거기서 우연히 마주치면서도 버릇없이 말하지 않겠다면 이제 그 버릇을 바로 잡고 놓아야 해요. 그래도 당신은 기회가 온 거니까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야? 아니야.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잖아. 지배자님도 좋다 하고. 그리고 조만간 함께 그 가게에 한번 가서 뭔가 먹어보자. 얼마든지 괜찮아. 하루쯤 돈 걱정하지 말고 시원하게 먹고 오자고. 정말 얼마나 고급 식당에서 일하는지 내 눈으로도 보고 싶어. 혹시 당신에게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만 궁금해서. 무한주고 주저없이 확실히 해봐야 할 일이다. 가끔 보면 당신이 나보다 훨씬 용감한데 감히 우리 남편을 건드리는 사람이나 얼마 후에 남편이 가게 수리와 기계 설비를 돕는 일로 자주 일식집 지배인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그는 나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친한 사이가 되었다 생각했는데 남자들끼리 모여서 대화가 사업 이야기로 이어진 모양새예요. 이전에는 돈을 모으는 데서 능숙했다고 생각되었던 사람이 제 앞에서 뭔가 해보고 싶어서 눈이 반짝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나는 이번에야말로 뭔가 시도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전에도 혼자 해보고 싶었지만 많은 것을 모르고 몸 한 번도 안 쓴다. 나는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건 이미 알아요. 병이 그런데 생각해보면 살아온 것도 비슷하고 잘 통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런 사람과 뭔가 동업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휴, 오래 한 사이는 아니지만 꼭 오랜 시간 지내야만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예전에 서로 해본 일이 비슷해서 그런지 말이 정말 잘 통해. 그리고 아이들도 딱 우리 또래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책임감도 느껴지고.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처음 보네. 우리도 영원히 돈만 모아서 살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당신이 결정한 대로 해봐. 그러면서도 망해도 우리는 분명히 얻는 게 있을 거야. 그렇게 남편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 지방에 새 가게를 열 준비를 하면서도 전 끝까지 동서에게 일을 숨기고 싶진 않았어요. 괜히 찬물도 끼얹지 않았죠. 질리게 안 봐도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동서 코를 더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대단한 일식집에 가서 시원하게 한 끼를 먹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돈을 주고 밥 못 먹는다고 생각하는 동서에게 보람있게 보여줄 생각이었죠. 우리가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고 아껴가는 중이라는 거려. 그리고 겸사겸사 미리 집에 계신 분께도 인사를 해두려고 했습니다. 혹시 일하는 동안 우리 편이 무시받는 일이 없도록 저도 단단히 해놓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연락도 없이 가게에 남편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면서 웃으면서 손님을 대접할 때 만들어진 가짜 미소를 짓고 우리를 향해 걸어오더니 그러다가 갑자기 가까워지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걸 봤죠. 우리 오늘 오랜만에 외식하러 왔는데 맛있는 것 좀 추천해줘. 그래도 동서가 여기서 오래 일했으니까 잘 알 거 아니야. 돈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맛있는 걸로 추천해줘. 동서가 추천한 걸로 먹을게. 아니에요. 대체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날 일 때문에 이러세요. 정말 저녁 먹으러 왔다니까. 우리 남편이 일식 좋아해. 여기 음식값이 얼마인지 알고 오신 거예요. 참. 기가 막혀서 여기 아무나 그렇게 막 오는 집 아니에요? 혹시 저를 더 믿고 찾아온 거예요? 제가 뭐 디스카운트도 해드릴까 봐. 우리가 왜 아무나야 손님으로 왔다니까. 손님 그리고 동서가 주는 공짜 저도 안 갔는데. 아이 조만간 더 자주 올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요. 겸사겸사 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자주 오신다는 건지? 뭐 갑자기요? 복권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형님. 아까 얼마 전에 그 일 때문에 저한테 괜히 자존심 세우려고 오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괜히 알면 저도 쪽박려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몇만 원 내고 밥 먹고 그런 싸구려 초밥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세요. 무슨 이런 직원이 다 있어 손님이 밥을 먹겠다 하는데도 나가라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럼 메뉴판은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구경은 하셔도 되니까. 일단 단품으로 먹는 메뉴는 없고요. 1이나 35만 원이 가장 저렴한 거예요. 한 사람씩 시키는 거고요. 당연히 하나 시켜서 두 사람이 나눠 먹는 그런 거 없어요. 이해하셨죠? 시키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어디 한번 시켜보시겠습니까? 1번 해봤다고 알겠고 맛있는 요리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동서는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니 밥을 먹을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정말 무례하게 대해드려 죄송합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하고 번 돈을 아끼며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는데 마침내 메뉴를 보고 베스킨으로 구경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경을 하셨다면 이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몰라도 이런 생각을 왜 하십니까? 아주머니는 형님이 오라고 하셔서 따라오신 건가요? 사람들이 저의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부부 역시 주방에서 밤으로 왔다는 건데 좀 서둘러 나가시죠. 여기서 바로 앉으려면 예약하셔야 합니다. 말이 나르지 않은 부부라면 더 말해야겠네요. 정말이네요, 여보. 그때부터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의 말에도 불구하고 귀에 걸리는 악담만 들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이성을 유지하려 애썼는데 나중에 남편이 이곳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어서 그랬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씩씩하게 참았고 솔직히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라면 입을 꿰뚫어버리고 싶었어요. 다시는 헛소리를 못하도록 침묵해야겠어요. 내가 돈 한 푼 없이 여기 앉아있을 것 같아서 우습게 보이는 사람들의 태도는 여전하고 이곳이 뭐든지 상관없어. 무슨 식당에서 식사하던 상관없고 수준을 유지하며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손님의 질문에 대답할 참이야. 왜 불평이 많아 해? 오늘 손님이 원하셔서 오신 거네요. 그게 형님이 평생 소망하셨던 거라서 어떻게든 제가 가장 위에 서고 싶으신 걸로 보여요. 다른 방법은 안 먹힐 것 같아서요. 이리 와서 손님으로 다루어 먹일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형님께 한 끼 먹인 다음에는 형님 아이들이 가엾어 보여서 어떡하죠? 쫄쫄이 굶을 텐데. 누가 저렇게 할까요? 우리는 그 정도로 과하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아, 그냥 가요. 어디로 가실래요? 동서로 가게 하세요. 손님을 내쫓지 말고 주문을 빨리 받아달라니까. 아, 누구야 손님이에요. 제발 티에 맞게 주문하셔야 합니다. 다 먹고 나갈 때 도망칠 생각은 없죠? 아니면 빚내셔서 드시려고요? 괜히 화를 내지 말고 그냥 입고 가세요. 다 알아요. 두 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한 달 생활비를 뜯어서 먹는 건 이렇게 이하요. 모를 줄 알았어요. 밖에까지 나와서 형님이라고 알리고 싶지 않아요. 아는 척하지 말고 나가라고. 조용히 가세요. 빨리 동선을 그곳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정말 참을 수 없던 건 동서가 또 우리 남편을 모욕하려고 그러는지 코에 손을 가져다 대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어디서 또 홍어 사이의 냄새가 올라오네. 아씨, 비상하게 뭐라고요? 전 더는 동서를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두 손을 잡고 바닥에 누봤어요. 그리고 남편이 당한 수모까지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초인적인 힘으로 버텨냈어요. 어머, 미쳤어요. 나요 밖에 누구 없어요? 아, 여기 방 안에서 알았다네 입에서. 홍삼 삭힌 냄새가 나네. 너 코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란다. 내 입에서 나는 냄새를 왜 우리 남편한테 덮어 씌어? 그리고 너랑 우리 남편 번번이 만날 때마다 이렇게 개무시를 하는데 당장 사과하면 내가 내 고개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텐데. 웃기고 있네. 당신은 날 그렇게 못 만들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지. 잘못했다고 해. 기회 줄 때 잘못했다고 하라고. 싫어. 너한텐 그런 말 추워도 안 해. 내가 그런데 저희 둘을 뜯어말리고 있던 남편은 순간 역부족이라고 느낀 것 같았어. 밖에 나가서 집배님을 데리고 왔더란다고. 다들 무슨 소리가 나오던 분위기는 쉽게 못 이해할 정도였는데 그때 남편에게 말로만 듣던 사람 좋다던 지배인님이 우리를 보며 놀라서 떼어내기 시작했어.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뭐 하는 거야? 그 한마디에 동소는 자기 편이 왔다는 듯 의기양양하게 일어섰다. 그요 아치베이님, 여기 지금 제 형님이 왔는데 뻔히 이런 데 와서 돈 내고 못 사먹는 형편인 줄 제가 다 알거든요. 근데 저 부려먹고 싶어서 여기까지 와서 있는 거예요? 손님으로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안 그래도 빨리 정리하고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 누구 멋대로 손님을 안 받아내. 내가 여기 지배인 일개 직원이면? 아, 누가 멋대로 그걸 결정하고. 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여기 예약이 돼 있는 자리든요. 중요한 분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멋대로 여기까지 밀고 들어와서. 아, 자꾸 뭘 달라고 하니까. 제 선에서 정리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또 다른 직원 시키면 진상. 고객과의 대면이 힘들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노력 없이 집안 문제로 인해 이러한 일이 생겼으며 저가 책임을 지고 일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사 정책에 맞게 말씀해 주세요. 무료로 요청한 적도 없는데 손님에게 불친절한 행동은 중단해 주십시오. 여보 같은 발언은 부적절하며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상황을 적절히 해결해야 합니다. 무슨 일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고객과 높은 음성으로 충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분위기를 훼손하지 마세요. 예약된 자리에 대해 더불어 중요한 손님이 오실 예정임을 강조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중요한 분이라고 하셔서요. 지금 여기 계시네요. 어떻게 내 손님들께 이런 대우를 할 수가 있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나 봐요. 당장 사과를 드리지 못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여기 예약하신 분이 형님이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한 번 더 맞아야 정신이 들 것 같아요. 빨리 사과를 드려야 해요. 아니요.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께서 여기서 아무것도 못 사드셔야 해요. 제가 정말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차도 폐차 직전에 구닥다리 차를 타고 다니고요. 아파트도 무너질 것 같은 허름한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보기에는 부끄러워 보일지 몰라도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순간적인 표정으로 보이게 되지 않을까요? 남편과 종업원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던 동서는 그 한마디에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형님, 여기로 일단 앉으세요. 직접 준비한 싱싱한 음식이에요. 형수님도 여기 앉으세요. 저희 직원들을 제때 보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특별히 오늘 서비스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아하, 드디어 저녁을 먹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형님. 아는 사이세 우리 그냥 형동생 하면서 동업하기로 한 사이가 됐네요. 2년이 지나도 순간 동서의 표정이 굳더니 몸까지 그대로 거기 뿌리 박힌 사람처럼 있었죠. 이 교육도 안 된 직원은 이렇게 계속할 생각인가 보네. 나가요. 그때 내가 말했잖아. 우리 가게를 지방에서도 열 거라고. 앞으로 우리 같이 통합할 사람들이 이분들이에요. 아이 참, 어떻게 한 집안 식구라면서 어떤 분들인지 모르고 살았을까요? 빨리 자가드리고 나가 괜히 우리 형님하고 경수님 불쾌하게 만들지 말고. 아유 두세요. 나갈 때 되면 알아서 가겠죠? 아 너무 거슬리잖아 밥만 떨어지게. 아니, 분명 그런 말 없었는데. 아무도 우리 남편도 힘들게 하루 벌어 하러 산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배님, 지금 속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분들 정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릴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하이야,
뭐 말 안 했으면 모를 수 있지? 우린 누구처럼 과세하고 안 다니니까 그 돈 동정에 두둑히 넣어두고 살지. 끝까지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동서를 보더니 지배인님은 참고 있던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내가 아까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건 매니저님. 아니야. 들어보면 우리 아르바이트 한 사람이 매달 월급을 빌려가면서 카드값을 갚기 힘들다고 했대. 가게 소문이 자자하던데 재원들이 돈을 빌려주기를 싫어해서 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말했던 게 뭐야? 손님을 차별하는 행동하지 말라고 했지? 음식을 주고 가시기 전까지는 우리 손님이라고. 근데 오늘 그것도 안 지켰어요. 단 하루도 그렇게 넘어가는 일은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 우리 동서가 많이 힘들었구나. 빚을 갚으면서 잘 사는 척 하느냐고. 돈을 벌어 쓰는 사람하고 아껴 쓰는 사람의 차이인 거야? 우리가 과시하면서 남보다 좋게 사는 걸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아? 이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종일 땀 흘리고 그래서 20년 가까이 번 돈을 모은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꺼내 쓰지 않고 근데 동서 눈에 그게 없이 살고 있는 수준이라는 걸 몰랐어요. 정말로 형님이 이런 정도로 체력이 있는 건 재수씨 씀씀이 크다는 건 알았는데 이건 식구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같이 나눠야지. 우리만 보기 너무 아깝잖아. 그 말에 동서는 무릎을 꿇고 하더니 제 손을 붙잡고 애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제 앞에서 이럴 일은 없겠다는 사람이 1초 만에 싹 바꾸니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이젠 웃더라고 해요. 형님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저한테 비리다는 거 하나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래서 갚을게요. 피해 안 주고 정리할 테니까 이 이야기를 그이랑 시부모님께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지배님도 제게 자르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아무것도 없이 이 모습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어요. 저는 동서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 시댁에 끌려오듯이 한동서는 통장 하나까지 모든 입힌 열어 얼마나 많은 빚이 있는지 우리 앞에서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허탈했지만요. 차라리 비싼 것이라도 하나는 남았으면 좋을 텐데 온갖 고급을 따져가면서 먹고 마시는데 돈을 쓰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아이고, 결국에 동서의 뱃속에 그 많은 빚이 들어있는 거네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앞에서 고급이라는 것에 부끄럽지 않아요. 서방님을 포함하여 우리 가족 모두 돈을 갚을 이유가 없어요. 알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 염치 없이 말했네요. 바라진 않아요. 빚 갚고 정말 아끼면서 착한 며느리로 형님처럼 살게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기회를 한 번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뭘 자꾸 사다 주더니 그게 전부 내 아들 빚더미 함께 할 짓이었던 거니 얘들 사는 거 바라네. 형님 너한테 우습게 보였을지 몰라도 우리 힘들 때마다 저축한 돈으로 다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다 뭐고 이런 걸 배워야지.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지. 사람 그렇게 무시한 거 생각하면 솔직히 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이 집에서 이것이 사람이 결정하는 게 맞아요. 아무도 그럴 자격 없다고요? 형 말이 맞아 나도 형수 결정에 따를 거야. 형님 살려주세요. 저 정말 기회 한 번만 치세요. 다시는 형님한테 그렇게 버릇없는 행동과 말 안. 앞으로는 형님을 정말 잘 대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할 테니 무슨 말씀이든 따르겠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믿음은 안 가는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의지에 따라 자리를 넘기며 일어섰습니다. 이용감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면 경제권을 포기하고 넘겨주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이 너를 신용불량자로 만들 뻔한 것을 구해준 거야? 이제는 형님의 이야기를 잘 따르며 살 것이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도 우리 첫째가 불쌍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때면 끝이겠지? 동서는 첫날 인사와 함께 보여주던 그 도도한 모습은 사라지고 쭈구리처럼 앉아 눈치만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아버지가 그 정도로 넘어간 것은 정말로
엄청난 용서를 받았고 동서는 요즘 시댁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어요.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한다고 가족회의 끝에 내린 특단을 조치했어요. 이 기회에 살림도 배우면서 진짜 며느리로서 자격을 갖추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살림을 알려주기도 하고 요새는 주도권을 확실히 제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동서가 날려먹은 것은 돈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한 푼씩 모아가며 쌓아가는 것은 사람 사이에도 쌓이는 신뢰와 비슷한 것이죠. 신뢰 하나도 얻지 못한 사람은 결국 눈치 밥만 먹으면서 사는 팔자가 되더군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은 모습이겠죠. 가끔은 저도 이가 갈리는 그날을 잠시 잊고 불쌍하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그 버릇. 혹시 계속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이제야 손님의 입장에서 형님께 대접을 받는 느낌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삶은 모습만으로 모두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제 경험으로 충분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삶을 통해 이를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죠. 다른 사람들처럼 드라마틱한 복수는 없었지만 동서를 꽉 잡고 살아왔어요. 제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